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머신러닝, 그러니까 멀티모달 머신러닝 세미나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적혀 있는 퀀터피케이션, 그러니까 정량화 파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CVPR 2022년도에 있었던 그 튜토리얼의 자료를 기반으로 그에 대한 해석을 번역을 주로 해서 작성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이 정량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량화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서브 챌린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정량화라고 하는 것은 이 멀티모달 머신러닝,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량화라는 것은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이 세 가지 해서 첫 번째 이질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모달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멀티모달 그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가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자 이런 경험적이거나 이론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 정량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 학습 모델이 보이는 방식대로 작동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 전까지 했던 총 다섯 가지의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따라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질성, 헤테로제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이질성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셋에서 이런 이질성의 차원들을 정량화를 하고, 또 이제 모델링과 학습에 순차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량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있는 그림은 되게 간단한 그림인데, 제가 예전에 인트로덕션 파트나 아니면은 그 스트럭처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달리티 사이에 이런 스트럭처의 관계들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representation space가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뭐 또 인포메이션에 대한 내용들, precision, noise topology, 그리고 아니면 어떤 relevance task가 있는지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모달리티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런 모달리티에 대한 편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유니모달 바이어스 그리고 모달리티 컬랩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멀티모달로 데이터를 훈련을 할 때 이렇게 모달리티 편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는 특정 모달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유니모달 편향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 이제 좌측에 있는 VQA 모델을 보게 되면은 VQA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이 그러니까 비주얼한 부분하고 퀘스천, 그리고 앤서링,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멀티모달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과 같이 보면은 이 VQA 모델이 그 이미지, 바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질문, 그러니까 이 바나나의 색깔은 어떤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정답을 이제 텍스처 형태로 출력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바나나가 뭐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익기 전에, 그러니까 바나나가 익기 전에는 당연히 초록 색깔로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 모델이 학습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트레이닝 셋에서의 바나나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있다, 노란색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모델을 아무리 학습을 진행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투입을 시켜도 결국에는 하나의 그 결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퀘스천의 이 텍스트적인 내용을 학습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정보들, 이게 너무나 지배적인 그런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적이라는 것은 이 이미지가 퀘스천을 약간 포함하는, 그러니까 얘네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정보들을 준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모달 바이어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엔 어떠한 바나나의 이미지를 넣어도 결국에는 컬러는 옐로우라고 얘네가 학습한 거에 의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밸런싱 모달리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간단한 접근 방식인데 좀 구현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VQA 2.0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런 그 편향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해서 yes or no로 구성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되게 균형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게,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밸런싱 트레이닝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같이 단순하게 유니모달에 편향된 그런 거 의존하지 않고 학습 목표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부분, 퀘스천 부분에 조금 더 어텐션을 줌으로써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맞는 정답을 도출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해결 방안들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모달리티 바이어스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편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지금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 이미지는 이 방 안에서 데스크 앞에 어떤 여성분이 앉아서 그 랩탑, 그러니까 랩탑 컴퓨터로 지금 업무를 보는 뭐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이 컴퓨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걸 보면서 바로 그 성별과 연관지어서 바로 가짜 상관관계를 지금 만들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미지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랩탑에서 이렇게 인물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베이스라인의 이 캡션처럼, 이 캡션에는 지금 남자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옮겨줌으로써 여성으로 정답을 잘 맞추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을 일일이 수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런 가짜 상관관계를 뭐 좀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측에 있는 거는 이 액션에 대해서 지금 그 주의를 더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그 테니스 라켓을 쥐고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에 대해서 그 성별과 행동, 액션 간의 가짜 상관관계, 아무튼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박스에 어떤 사람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들고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 VLBERT라는 거는 이 마스킹, 이 빈칸 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맞는 그 워드를 출력하는 것이 지금 주요 목적이라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BERT 모델에 이미지 모달리티를 추가로 넣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빈칸을 들고 있다는 문장, 이 언어적인 맥락에서 측정되는 이런 편견과 이 이미지 모달리티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이런 편견들, 측정되는 이런 편견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줌으로써 이러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모델이 조금 더 자신 있게 고정관념에 잡혀서 정답을 출력한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글만으로는 사실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걸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여성의 이미지, 똑같은 가방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여성이 들고 있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에는 이 모델이 그 지갑을 들고 있다라고 조금 더 편향되게 답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남성이 가방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보니까 브리프케이스니까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라고 지금 대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 이미지 모달리티에서 나온 정보들로 인해서 요 멀티모달 모델이 이런 성별 고정관념을 좀 더 강화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노이즈에 대해서 노이즈 토폴로지 앤 로버스니스라는 주제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로 다른 모달리티가 과연 다른 노이즈 토폴로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모델이 좀 더 이런 그 견고한지 로버스니스한지를 여부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이런 정량화 파트의 한 부분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달이 노이즈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식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달에 대해서 모달마다 노이즈의 형태가 다 다른데요. 그래서 예시로 이제 자연어 같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타가 나는 부분들이 노이즈고, 이미지에서는 그 이미지 부분만 이제 좀 블러 처리가 된 부분들,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적으로 시간 시퀀스가 삭제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 해당 모달에서의 노이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식별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멀티모달 단계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니모달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하나의 노이즈가 다른 노이즈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멀티모달 단계에서는 이런 전체 모달이 완전히 누락될 수 있는 그런 멀티모달 로버스니스로 이제 알려져 있는 케이스나 아니면은 시간 차원에 대해서 모든 모달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유니모달에서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노이즈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관계에서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노이즈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능이 견고함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델의 성능과 이 로버스트니스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상반된 그런 결과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함의 존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좀 덜 견고하게, 덜 로버스트니스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성이 견고성이 클수록 결국에는 이 해당 모델이 추구하는 정확도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로버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좀 로버스트 데이터를 학습 단계에 활용을 해서 이런 결함들을 간단히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XA라고 XB라는 이런 두 A와 B 모달리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결함 데이터, 그러니까 이 X'하고 X'A, X'B를 모델이 학습을 할 때 같이 사용을 해서 모델을 최종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함 데이터나 좀 특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모델이 좀 더 잘 학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그런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누락된 모달리티를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우측 그림처럼 B라는 모달리티에 대해서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B가 불완전할 때 이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 A라는 모달리티에서 B로 이렇게 번역 모델을 해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B를 확률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이 joint probability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B가 조금 불완전할 때 A의 정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B의 형태에 맞게 바꿔주면서 그걸로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추론해가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뭐 다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챌린지, 서브 챌린지는 이제 이 크로스 모델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인터랙션 파트도 이제 예전에 아마 진행을 했던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셋 또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또는 이런 학습 모델에 대해서 이런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의 종류와 존재를 정량화하는 것이 요 그 정량화에서의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부 구조로 또 보시게 되면은 커넥션, 크로스 모달 커넥션 파트가 있고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또 어떻게 정량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크로스 모달 커넥션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했던 내용과 조금 유사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비가산, 그러니까 덧셈의 형태가 아닌 걸로 이제 인터랙션을 파악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만약에 f라는 어떤 함수가 A 모달리티에서 나온 xa와 B 모달리티에서 나온 xb라는 그 두 피처로 이 f라는 함수가 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존재가 뒷받침되어 있냐면, 이 f라는 게 이 각각의 유니모달 서브 펑션으로 분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f라는 함수가 이 a 모달리티로 이루어진 유니모달 펑션하고 b라는 모달리티로 이루어진 유니모달 펑션들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 fa와 fb의 합으로만 이 f가 구성이 되었다면은 이것은 둘 간의 인터랙션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FA에 대한 부분하고 FB에 대한 부분 말고도 그거 말고도 지금 뮤로 표시되는 이 부분들까지 존재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는 단순하게 FA와 FB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FA, FB라는 그 같이 이루어진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항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래서 좀 직독직해를 하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 fxa와 fxb에 대해서 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합으로만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인터랙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ftilt라는 함수가 이 fa 함수와 fb 함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뮤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것을 조금 더 2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한 부분이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구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덧셈 뺄셈으로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fxa와 fxb가 서로 이렇게 곱의 형태나 아니면 그 외에 그 다른 형태들로 이렇게 2차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럴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쪽으로 편미분을 했을 때의 값이 0보다 크게 된다면은 이 f 안에 인터랙션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클레버나 VQA 2.0 또는 뭐 이 플리커라고 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1차 파생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질문에 대해서 2차 파생을 통해서 그 해당 이미지의 그 부분 구역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코리스폰던스한 이런 상호
상응하는 그런 걸로 보면은 일단은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1차 파생 정보를 지금 얻는 것을 얻는 1차 파생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정보, 이 질문에 대해서 2차 파생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질문지에 서로 상응하는지 서로 일치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정확하게 번역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다른 부분으로 다른 그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만약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그 사용하는 멀티모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 정보들을 지금 파생 정보를 얻어야 된다. 얻어서 그걸 또 활용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전반적인 큰 틀은 이해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크로스 모달에 대한 인터랙션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 모달리티와 B 모달리티에 대해서 퓨전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레딕션 과정을 거쳐서 y 햇이라는 지금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 y 햇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유니모달 임포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드캠이나 라임이나 샵 같은 걸로 이 유니모달 임포턴스를 계산을 하고 그럼 각각의 이 예측된 결과들에 대해서 각각 모달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IA와 IB라는 벡터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각각 모달리티의 중요도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서로 상호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더 큰지 아니면 그것의 관계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양의 방향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좀 그 플러스 값으로 결론이 되는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서로 간에 그냥 커넥션이 있다. 두 모달리티의 커넥션을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겠다면 여기에선 그 커넥션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파악한다라는 그런 태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여기 여기 수식 같은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importance i 같은 경우와 importance b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absolute value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값이 만약에 이 a 모달리티의 importance가 더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a 모달리티가 b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지배적인 그런 관계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 A 모달리티와 B 모달리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있는 이 센티멘트를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이 감성 분석에 있어서 이 정보들을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쭉 이렇게 각 유니모달별로 임포턴스를 따져보니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랭귀지 파트 그리고 비디오 파트 이제 오디오 파트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유니모달 임포턴스가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쭉 그 결과를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가 제일 도미넌트한 그래서 이 감성 분석할 때에는 랭귀지 모달리티가 제일 중요한 그런 모달리티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과 같이 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같이 들어보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Visualizing Multimodal Transformer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데이터에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럼 이것을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로 해서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서로 인풋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그 정보들을 컨캣을 한 그런 걸로 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뽑아내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중간에 이제 어텐션 모델을 활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파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 토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그 서로 그냥 서로 이렇게 컨캣을 시켜서 좀 구성을 하는 그런 매트릭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저희가
그 두 모달리티의 토큰들을 합치지 않고 서로 그냥 컨캣만 했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가 이 매트릭스에서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이 다른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 그 같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구조 그 X축과 Y축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이미지 토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비전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비전 투 비전 어텐션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로 이제 비전 투 비전 어텐션 매트릭스에서의 정보들을 그 모든 이미지 토큰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다시 재정렬, 리쉐입 해준 다음에 이것들 조금 더 스무딩 해준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이미지에 어디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유니모달적으로 이미지의 임펄턴스를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같은 예로 이제 랭귀지 투 랭귀지로 해서 텍스트 토큰들만로만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그 어떤 텍스트의 중요도를 더 확인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이제 랭귀지 투 비전, 어떤 거는 비전 투 랭귀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또 중요도를 파악을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유니모달이 아니라 이제 멀티모달 파트로 해서 그 컬 리스폰던스나 아니면 컴플리먼터리 인터랙션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는 비전 투 비전에서는 이 남성이 서퍼하는 이 부분을 좀 되게 남성분에 대해서 좀 집중력을 보고 있다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 이미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조가 좀 퍼져 있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구조를 옅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인터랙션들을 파악해야 된다, 정량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해석 가능성을 어떻게 이벨리웨이팅 할 거냐에 대한 파트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일련의 증거로 해석을 한 다음에 휴먼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이 모델이 예측한 내용을 판단을 하고 이 모델이 실제로 예측한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한지 하면은 이제 해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을 여러 번 그 학습과 결과 도출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번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실행을 해서 이런 모델이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은 이제 사람이 확인을 하는 그런 증거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러 번 돌린 모델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다, 이런 버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찾거나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모델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해석 가능성을 조금 더 이벨리웨이팅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모달 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질적인 데이터에서 학습할 때 관련된 학습 및 또는 최적화 문제들을 특성화해야 된다, 정량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경우처럼 이제 멀티모달을 학습할 때 많이 추가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좀 과적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달마다 서로 이렇게 러닝 레이트 학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과적합되거나 어떤 거는 덜 학습이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일반화가 잘 안 될 수 있다, 일반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왜 러닝 앤 옵티마이제이션 챌린지가 문제가 되는지,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모달리티를 넣으니까 복잡성이 증가를 해서 과적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이 과적합, 그 overfitting and generalization rate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로스 사이에 이런 OGR 이 비율을 계산을 하고 그 OGR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해당 모달리티를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만약에 2개 모달리티 학습할 때하고 3개 모달리티 학습할 때가 물론 그 학습하는 과정이나 학습되는 순서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과적합 일반화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모델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중요도를 뭐 우선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수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달마다 다른 그 학습 속도가 달라서 과적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일반화가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에 따라서 다른 이런 그 과적합 일반화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니모달 네트워크를 동시에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유니모달을 통한 OGR 값을 이 과적합 일반화 비율 값을 사용을 해서 이 멀티모달의 손실을 재가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화 및 다양한 모달리티의 과적합 비율의 그런 균형성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달리티별로 이렇게 학습이 될 때 그 앞에다가 가중치를 다시 잡아줌으로써 조금 더 웨이트를 다시 이게 그 비율을 좀 인간이 수정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최적화 부분을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멀티모달의 정량화 파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사실 내용적으로나 제가 번역을 통해서 일단 그 멀티모달 튜토리얼 그 자료를 거의 좀 옮겨서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해했던 것이 항상 이렇게 제가 이해한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만약에 틀리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